이번 비디오에서는 가우시안 분포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이전 시간에 가우시안 분포, 그리고 그 정상 분포라는, 정규 분포라는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가우시안 분포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수, 파라메타, 평균과 표준 편차만 주면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를 함수로 정확하게 특징 지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즉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도 확률 밀도 분포를 특징 짓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Central Limit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의외로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아주 유용한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 극한 정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entral Limit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경우에 평균의 표본 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뮤와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로 접근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의 평균하고 분산을 가져요. 그런데 이 친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표본을 구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 표본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평균 뮤와 실제 분산인 시그마 제곱에 이거는 샘플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와 같은 모양을 갖는 정규 분포를 또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균과 분산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과 분산이 얻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얼마큼 높아요? 실제 평균과 실제 분산의 모양을 갖는 이러한 평균과 이러한 분산을 갖는 이러한 분포로 그 평균과 분포를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이 예제를 보면 아주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균등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균등분포는 Uniform Distribu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그 연속 확률 분포 한 가지로 주어진 구간 내 모든 점에 대해 동일한 확률, 예를 들어서 0과 1이라는 요 레인지가 있을 때 균등 분포를 갖는다 그러면은 모든 값이 나타날 확률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0.1이 나타날 확률 0.1.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런 박스카 형태겠죠. 그죠? 그냥 똑같은 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서 한 500번의 실험을 할 겁니다.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샘플 한 개만 얻어서 평균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샘플 한 개의 평균은 그 샘플 값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샘플 하나만 가지고서 평균을 얻으면 만약에 500번 하면은 그거를 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개수를 한 둘, 셋, 넷, 다섯 한 20개로 지금 한 거니까 한 여기에 그 500개가 들어가려면은 요 간격에 20 여기서부터 이렇게 500개면은 레인지를 한 25개씩 하면 되겠네요. 그죠? 25 곱하기 20 하면은 20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기 하나의 요 간격이 한 25가 정도 되도록 샘플링 히스토그램 간격을 빈을 두고 거기에 들어오는 샘플을 개수를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마다 다 다르고 거의 레인지 모든 그 평균 값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n을 증가시켜 보는 겁니다. 4로. 그러면은 4개의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이상하게도 모든 소위 레인지의 확률 값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의 평균 값이 여기에 중앙에 점점 모이게 돼요. 그리고 7개를 하면은 더 많아지고 10개도 마찬가지고, 즉 이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히스토그램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요. 조금 요거를 또 가져올라 볼까요? 지우고 가져올라야겠네요. 어떻게 바뀌어요? 같이 보이도록 한번 해보고,
자,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건데 샘플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의 그 소위 분포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인데 바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로 우리가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때 미와 이때 시그마 제곱이 바로 그 실제 그 우리가 그 구하고자 하는 그 시그마와 그 평균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1이겠죠. 정규 분포니까. 즉 이거는 1이고 평균은 당연히 요 중앙값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인데 과연 그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을 좀 더 그 실질적으로 예제를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 numPy에서 제공하는 랜덤 함수를 써서 실험한 예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수정해서 더 그 실험을 계속해도 될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인가 볼까요? 일단은 그 소위 균등 분포를 한 겁니다. 유니폼. 그러니까 np.random 안에 그 노말도 있지만요. 놈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는 그 가우시안 함수고요. 이건 유니폼인데 유니폼이다 보니까 레인지하고 사이즈를 줘야 됩니다. 즉 0부터 10까지. 그죠? 그리고 사이즈는 만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만 개의 샘플. 이 정도 그러니까 균등 분포를 갖는 랜덤 데이터 만 개를 얻은 겁니다. 0과 10 사이에. 그리고 빈을 30으로 잡은 거고요. 이거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그 레인지가 0부터 10의 값이 나오니까 레인지도 0부터 10까지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지금 요 네 개의 그 소위 플롯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뭘 그린 거냐면 첫 번째는 요걸 그린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서플롯 히스토그램. 아, 잠깐만요. 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맞는 거죠?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요 엑시스 공에 그림을 그리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요 샘플을 요 빈으로 나눠서 30개의 간격으로 나눠서 0부터 10까지 쭉 그린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매 그 구간마다 한 30 정도의 그 소위 그 개수로 나눈 거죠. 이 개수를 0부터 10까지를.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가 3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샘플의 개수를 카운트한 거죠. 그 0부터 10을 30으로 나누니까 10으로 나누면 1이고 3, 그러니까 한 0.3 간격이겠네요. 0.3 간격으로 그 빈에 떨어지는 샘플 개수를 카운트한 게 바로 그리고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그림이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모든 값이 비슷한 모든 빈에 비슷한 크기의 샘플 개수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그 만 개가. 그런데 만약에 랜덤하게 우리가 그 골라냈어요. 랜덤 초이스로 몇 개를 이 샘플 만 개에서 5개씩 골라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몇 번 할 거냐면 사실은 500번 반복한 겁니다. for underscore in range of 이 뭐 함수는 쓰는 방법이 요거대로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500번 반복할 건데 요 내용을 반복할 거예요. np min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개 그러니까 5개의 샘플을 500번 얻어내서 평균을 냈더니 그 평균 값 자체가 여기에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에 제일 많은 거예요. 여기 중앙에. 그쵸? 그게 바로 이러한 형태를 띠고요. 만약에 10개의 샘플을 얻어서 평균을 500번 내봤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히스토그램이 20개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굉장히 그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인데 결국엔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에 점점 접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고 이 가우시안 확률 여긴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n으로 나눠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그 소위 샘플 개수인데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당연히 이 평균이고요. 0부터 5까지 그죠? 평균은 5로 나타날 거고 아마 시그마 제곱은 1인 값은 정상 분포니까 값는 그러한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여기 위에서 사실은 그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에서 좀 더 명확히 하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n이
개수가 점점 커지면은 요게 자꾸 요게 줄어드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띠긴 띌 겁니다. 그러한 양식으로 결국엔 가우시안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가우시안 함수인데 폭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띠는 그런 양상 보이는 것이 바로 센트럴 리미트 시어리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거의 모든 확률 밀도 함수의 구할 때마다 평균은 실제 평균, 그렇지만은 분산은 샘플 개수로 나눠준 분산에 접근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주 우리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번에는 다벨랑 가우시안 분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몇 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구형 공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형. 소위 가우시안 분포 다변량인데요. 지금 일단은 2차원을 예로 들 겁니다. 그렇지만 n차원이라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2차원일 때는 원형, 동그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구형 공분산 갖는 가우시안 분포 이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분산 행렬 자체가 이렇게 대각 행렬일 때 다이아고날 형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커브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이 가우시안 분포 자체가 구형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요거를 구형 공분산 가우시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값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소위 분포의 중앙점 위치가 요런 위치로 옮겨가기만 할 거고, 그렇지만은 범프라 그러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종 모양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 다이아고날 형태로 우리가 주게 되면은 그것이 구형 공분산이 되는 건데,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포도 한번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2, 3, 그러니까 2차원이기 때문에 x1, x2 두 개의 변수고요. 시그마는 1, 1 대각각이고,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당연히 이것 빼기 이거니까 1이고요. 그리고 역행렬도 똑같겠죠. 유닛 매트릭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곱하기 요 함수, 요 수식을 한번 직접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어본 겁니다. 11, 그 다음에 x1, 그것을 풀어보니까 x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2의 제곱 형태를 떼게 되고요. 좀 더 간단하게 좀 간략화 시킨 겁니다. 사실은 가우시안 함수를 노멀 디스트리뷰션 x1, x2 2차원에 대해서 1오버 2파이의 2분의 2승이니까 당연히 스퀘어 루트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1이니까 당연히 사라졌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지수 부분은 여기서 계산한 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x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예를 또 우리 요 아래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미 사용한 함수예요. 앞에서.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파이라는 그러한 이거를 다 같이 보고 사는 게 좋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파이 함수의 stat sum 모듈에 제공되는 이 multivariate normal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다변량 가우시안 확률 밀도, 그러니까 정규 분포 함수. 두 개의 파라미터는 뮤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받는 오브젝트를 받는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오브젝트는 그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랜덤 밸류, 이와 같은 분포를, 이와 같은 확률 밀도, 즉 뮤 시그마를 갖는 이러한 확률 밀도를 갖는 확률 밀도 분포 함수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확률 밀도 분포 함수를 갖는 샘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밸류즈의 약자인데 .rvs 하고서 2000 하면 2000개의 샘플을 줍니다. 즉 이와 같은 분포를 갖는, 당연히 이거는 2차원 샘플이겠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2차원 데이터니까요. 2차원 벡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x, y 값에 요거는 메쉬 그리드 값을 그린 이유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컨투어로 한번 그려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피스로 3차원으로 그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컨투어 맵도 이 컨투어 맵은 같은 크기의 값이 있는 곳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컨투어를 그리는 건데 점점 안으로 들어올수록 지금 밝은색, 초록색을 띠는 게 좀 높은 값이고요. 자, 그래서 PDF 값, RV에서는 PDF 확률 밀도 값도 주는데 그것을 모든 샘플에 관해서 XX, YY 이거는 앞에서 했던 그 메쉬 그리드를 작성하는 그러한 함수를 기억하실 건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요 X 좌표 값을 어레이로 주고요. Y 좌표 값 어레이 주고 그 두 서로 버티컬하게 로케이션을 잡아주는 이런 메쉬 형태의 XXYY를 대문자로 썼는데 그것을 dStat의 값으로 주면은 거기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얻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컨투어로 그린 함수가 요겁니다. 그리고 스캐터는 그거를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분포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포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높은 확률 밀도를 가지니까요. 데이터. 근데 점점 멀어지면서 이 컨투어 값은 낮은 값을 가질 거고 이 데이터 분포들도 훨씬 더 스파르스하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근데 이 데이터 분포를 보세요. 이게 구형이죠. 구형. 구형이라는 건 동그란 형태입니다. 이 위아래 쪽으로 퍼진 것과 수평 방향이 X 방향이고 X1 방향, 수직 방향이 X2 방향인데 이 방향, 퍼진 방향, 양쪽 방향으로 다 퍼진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형 공분산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는 거를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사실 소위 3D 서피스로 또 확률 밀도 함수도 똑같이 그려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는 앞부분에서 지난번에 했던 건데 역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이라는 함수 똑같은데 PDF를 이렇게 서피스로 그린 게 있었죠. 3차원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볼까요? 이제 플러스 서피스를 똑같은 데이터인데 X하고 Y, G는 각각의 이렇게 메쉬 그리드 XY는 G 값은 PDF 값으로 얻어낸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오브젝트 RV는 이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통해서 얻은 우리가 소위 노멀 디스트리뷰션 객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색깔을 좀 달리한 건데 초록색이 바탕인데 노란색으로 가면은 가장 높은 값, 보라색으로 가면은 점점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얻고 3차원으로 봤을 뿐이지 이 컨투어 맵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가장 높은 분포를 갖고 점점 대칭형이죠. 모든 방향으로 동그랗게 컨투어 맵으로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한 가지 예를 살펴본 이유는요. 우리가 또 다른 아주 전형적인 또 모양 대각 공분산 형태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구형 공분산인데 구형 공분산의 특징은 공분산 행렬 자체가 대각일 뿐만 아니라 이 대각 성분 자체가 똑같을 때였어요. 아까는 1, 1, 0, 0 이렇게 요거는 지금 거꾸로 잘못 썼네요. 요거를 본 거죠. 사실 요걸 벌린 거죠. 지금 요렇게 4와 1 한쪽 방향으로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런 건 그러니까 대각 공분산이고 이것이 10, 01 이렇게 되면은 구형 공분산이라고 왜냐하면 데이터 분포가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는 공분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 위에서 본 걸 얘기한 거고요. 자, 요번에는 평균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확률 분포 위치를 잡아주는 것 뿐이고요. 확률 분포의 모양이 좀 변하는 거는 이 공분산 행렬 때문인데, 즉 대각 공분산을 쓰면, 즉 대각 성분의 값이 다르게 쓰면은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 이것도 수식적으로 구하는 것도 쉬워요. 지금 보면은 디터미넌트는 4고요. 역행렬은 0.25,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것을 넣은 x-µ 좌우에 곱한 것의 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소위
가우시안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그 정규 분포를 해본 1 나누기 2 루트 5파이가 되고요. 익스포넨셜의 이런 형태의 어떤 수식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확률 밀도 함수가 이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1 나누기 익스포넨셜 요거는 조금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고쳐 놓겠습니다. 조금 요 수식이 조금 너무 확장된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x 0.25 곱하기 왜냐하면 x1과 x2의 그냥 제곱으로만 끝나야 됩니다. 맞아요. 요건 잘못된 것 같네요. 자, 모양을 직접 보는 거는 함수는 똑같죠. 아까 썼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함수는 똑같은데요. 즉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뮤와 코베리언스를 넣었는데 이 코베리언스만 바뀐 거죠. 뮤도 바뀌긴 바뀌었어요. 00으로. 그래서 4, 0, 0, 1로 줬을 때 이때의 그 스캐터 플롯과 컨투어 플롯을 한꺼번에 그려본 겁니다. 자, 예상대로 이쪽 수평 방향으로의 퍼짐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은 이쪽으로의, 그러니까 이게 x1 방향인데 이쪽 x1 방향으로에서의 시그마 그 제곱이 4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쪽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시그마 제곱의 x2 방향으로의 시그마 2는 어떻게 돼요?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작죠. 이러한 그 소위 비대칭형의 그 뭐 약간 엘립스 형태죠. 그 데이터 분포 자체도 이런 컨투어 맵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것도 3차원으로 그 PDF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살펴보지 않겠고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쪽 방향이 그 x1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x2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큰 그 넓은 그런 가우시안인데 이쪽 방향으로는 좁은 이렇게 좁은 가우시안 함수를 나타내는 이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똑같은 예예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완전 공분산 행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 공분산이라는 거는 소위 그 다이아고널이 아니라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도 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공분산 행렬일 경우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사실은요. 즉 이렇게 2, 7, 3, 오프 다이아고널 텀도 값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내용은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공분산 그 행렬의 그 엘리멘트들이 다 갖게 되면은 일단은 이와 같이 역행렬도 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역행렬과 이 그 x-뮤를 좌우에서 곱한 것도 모든 텀들이 다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 요게 그 아까 봤던 요거를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그죠? 그 완전 공분산 행렬일 때 이 뉴럴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소위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답변량을 그린 건데 1/2 루트 5 파이 이건 시그마의 디터미넌트가 5니까 당연히 5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파트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이런 식이 된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다지 정확하게 그 유도를 꼭 안 하는 이유가 실제로 저런 그 연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를 쓸 겁니다. 이미 여러 번 했듯이. 즉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그 사이파이에서 제공되는 그 뮤 값은 이렇게 2, 3 벡터고요.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2, 3, 3, 7로 주고 그리고 그 랜덤한 그 샘플링 값은 2000개 RVS로 얻고 PDF는 RV.pdf로 얻는데 이때 이거는 컨투어로 그리고요. 그 X 값, 랜덤 샘플 값은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역시 이렇게 그 소위 다이아고널 형태로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이라는 게 이렇게 그 대각 형태의 그 2차원 평면상에서 이런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투어 맵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게 분포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그
3차원적인 서피스를 그려도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요 함수를 우리가 소위 쓰는 방법은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똑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이 그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 방향으로가 x1 방향, 그리고 요쪽 방향이 x2 방향, 두 번째, 또는 y 방향이라고 여기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XY라고 썼죠. 그죠? 이게 Y 방향이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이 G 방향입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축이죠. 그래서 그것을 서피스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 모양을 3차원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그 형태가 가우시안 확률 밀도고요. 이렇게 다별량인 경우에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하는 소위 랜덤 값을 얻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의 그 PDF 확률 밀도 값도 우리가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sciphi라는 모듈에 stats라는 썸 모듈 안에 있는 multivariate 노멀을 쓰면 되고요. 얘가 필요로 하는 거는 평균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그것에 그 리턴 받은 오브젝트의 .rvs는 샘플, 즉 샘플링 값, 랜덤 밸류를 얻을 수 있고요. 그 rv.pdf로 하면은 확률 밀도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플로팅하는 방법은 뭐 스캐터 플롯으로 샘플 값을 하고 컨토 플롯 또는 이 3D 그러한 서피스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그 주어진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그 모수를 갖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것의 값을 얻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